안전한 집일수록 더 많은 거주 비용이 필요한데요. 29살 주영 씨가 살고 싶은 집은 교통이 편리한 곳보다도 보안이 잘 돼 있는 집입니다. 그녀는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이 물건을 두는데요. 바로 호신용 스프레이입니다. 이거 아버지가 사주셨는데요. 집에 올 때 아버지한테 데리러 오라고 말을 좀 자주 하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원룸에 혼자 살다가 무서워서 다시 들어온 집. 그러나 부모님과 사는 집조차 안전하지 않았죠. 평생 안 잊혀질 것 같아요. 그때 그 공포심은 다시 느끼고 싶지도 않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가끔 꿈에도 나오고 그렇긴 하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6, 7시쯤 됐을 무렵,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었죠. 주영 씨는 저녁 때 친구들을 만나기로 해서 방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화장대 거울 속에는 한 남성이 주영 씨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되게 무서웠어요, 그때. 지금도 막 얘기하면서도 무서워요, 사실. 그리고 딱히 뭔가 대처를 할 수 없었던 것도 일단 제 얼굴을 알고 저희 집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남동생 같은 경우는 일단 남자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지만 혹시라도 제가 없을 때 엄마가 귀가할 경우에 그 사람이 만약에 저희 엄마한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제 여동생들한테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날이 과연 처음이었을까요? 그 남자는 어디까지 본 걸까요? 이 방인데요. 이 방이 문제가 됐었던 방이에요. 원래는 침대가 지금 여기 있는데 침대 원래 이렇게 돼 있었고요. 남동생이 자고 있을 때 여기 새창살이 있는데 새창살 사이로 손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남동생이 말하길. 그 남자의 행동은 점점 더 대범해졌습니다. 마침 그때는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남동생이 주영 씨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남동생이 소리 한번 지르자 남자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엄마랑 아빠한테 알리는 게 너 좋지 않겠냐? 막 그런 얘기만 하고 근데 알리진 않았어요. 엄마가 무서워하니까 그런 거를. 부모님들 걱정 때문에 너도 부모님한테 안 알리는 거예요? 네. 실제 주거침입 성범죄 중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99.8%. 여성들의 공포는 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범죄 피해의 80% 이상이 여성이잖아요. 특히 폭력 중에서도 성폭력은 다른 폭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떤 그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계시나요? 집으로 가는 골목은 인적이 드문 편인가요? 여성 1인 가구 중 절반은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원룸촌이나 다세대 저층주택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주 비용이 저렴할수록 위험을 더 떠안고 살아야 하죠.
이제 쫓아온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뒤에서 걷는 발소리만으로도 되게 위협이 될 때가 있어요. 무서울 때 뛰기도 하고 그냥 구슬 소리 나면 뒤에 보거나 아니면 뭐 전화하는 척 하면서 가기도 하고 별로 소용은 없지만 개인적인 무서움을 떨쳐내려는 근데 결국 뭐 해결 방법은 없는 거. 무기력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범죄 대상일 확률이 높다고 들어서 더 엄청 씩씩하게 빠른 걸음으로 빨리 지나가요. 불안과 동거하는 세상의 절반, 여성. 여성들에게 우리나라는 안전한 공간이 한 군데도 없는 걸까요? 좀 그렇게 사실 생각하면 좀 답답하죠. 네. 지금 이 불안은 누구나 다 느끼는 공간인 것 같아요. CCTV보다 더 좋은 게요, 사람들의 눈이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 네. 그 사람들이요, 지켜보고 있으면은요, 가해자들이 함부로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도 있는데요.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과 심야 시간 귀갓길을 동행해주는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무인 택배함과 여성 안심주택. 하지만 이걸로 얼마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이 막을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피해자인 여성들이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없다가 답이에요. 설명 없이 무작정 예산이 여성의 안전에 배정되거나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아마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평등하다, 역차별이다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피해자들이 느끼는 두려움, 왜 이렇게 불균형하게 여자들만 두려움을 갖느냐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교육도 사실은 감수성을 이제 높이는 데는 도움이 아마도 될 거예요. 밤에 골목길에서 여자랑 둘이 갈 때 여자가 흘그득 쳐다보면서 빨리 걸어가면 솔직히 좀 기분 나빠. 괜히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는 것 같고. 아니 남자가 다 치아는 아니잖아. 그래도 기분 나빠하지 마. 그 여자가 그러면 오빠는 기분만 나쁘겠지만 그렇게라도 안 하면 그 여자는 인생이 나빠져. 대인관계,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좀 스스로 피해자의 길로 걸어 들어간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이상 거기에 좀 맞춰서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주체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네. 20살 이후 겪어야 했던 반복된 위협.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서연 씨는 평범한 일상을 누구보다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냥 처음부터 안 그랬으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텐데 약간. 피해자였지만 가해자처럼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없는 사람인 척, 때로는 결혼한 사람인 척. 네. 이것도 촬영으로 들어가나요? 어떤 게 편해요? 끌까요? 그렇죠. 집중이 좀 안 돼서. 무례했던 그 사람들도 서연 씨처럼 위축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제는 주변에서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해주고 도와주느냐가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나도 내 자신에게 너 잘못이 아니고 나는 이제 벗어날 수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기를 좀 믿어주고 극복해줄 수 있는 그런 말들, 그런 용기와 힘을 주는 그 과정도 이제 앞으로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많이 했어요? 네, 알겠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네. 가해자들이 더 당당한 사회이지는 않나요?
근데 제가 듣고 싶었던 말들 많이 들은 것 같고 위로가 많이 됐어요. 왜 그렇게 자꾸 눈물이 나셨던 것 같으세요? 내 잘못이 아니구나. 안도감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서연 씨는 그저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6년째) 혼자 사는 30살 김민영 씨는 부모님 집에 자주 갑니다. 집에서 10분 거리, 엎어지면 코 닿을 곳이죠. 가방을 집어 준비하라 던져. 아, 좀 이따 다시 가져갈 건데. 일찍 왔네. 집밥 제대로 차려주고 싶은 엄마 마음이 이 유산슬에 담겨 있습니다. 많이 먹을 거야? 조금 먹을 거야? 조금 먹어야 돼. 많이 먹고 싶은데. 조그만 그릇에다 줄게. 딸 민영 씨는 지금 식단 조절 중이라는데 엄마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죠. 내가 생각도 그렇게 생각해. 계속 분담을 시켜야지. 이렇게 유혹하는데 어느 누군들 안 넘어갈 수 있을까요? 하게 될 거야, 엄마. 민영 씨와 어머니는 친구보다 더 가까운 모녀 사이죠. 원래는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같이 이렇게 밥 먹어요. 저는 좀 효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자녀가 자주 얼굴 보여주는 게 효도다라고 생각해서. 깍두기 큰 거 있는데 줄까? 아니 괜찮아. 지금 김치 너무 많아. 완전 깍두기 맛있는데? 안 거절해 말이야. 또 바리바리 싸주시려나 봅니다. 그럼 좀 이따 또 어디 가방에 아니, 넣어줄 거잖아. 오케이. 그리고 갈 때 과일 사이에다 샥 끼워 넣어놔. 과일 나 집에 많아. 괜찮아. 그럼 사간 거지 갈래? 아니 내가 내 집에 있는 과일을 엄마를 갖다 줄 판이라니까 지금.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 내가 가서 밤에 가서 과일을 가져올게. 문 앞에 놔두게 갖고 가. 비밀번호가 뭔지. 알았어. 딸이 집에 잘 들어갔는지가 엄마의 최대 관심사. 반면 아들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그게 걱정이죠. 배에 살 때는 어머니 걱정이 더 많으시겠죠. 눈 앞에도 안 보이고 아니요. 연락도 잘 안 걱정 안 했어요. 솔직히. 한국이 더 무서워서. 네. 왜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무섭잖아요. 요즘에 TV에서 보면 성폭력 그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길거리에 가다가도 이렇게 주위에서 뭐 이상한 짓 할까봐 그것도 위험하다고 생각 들고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게 걱정할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딸에게 문자를 보내는 엄마. 얼마 전에도 연락이 안 되자 비밀번호도 모르는 민영 씨 집으로 뛰어갔는데요. 엄마의 괜한 걱정만은 아닙니다. 본 택배 올 게 전혀 없는데 택배 왔다고 문 열어달라고 실제 조끼까지 입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시고 운송장 번호 부르라고 제가 문 앞에서 그러니까 아이 이러고 가버리시고 막 택배 쓰레기 버리는 모습 보고 마음에 들어서 연락했다고 문자하시고 근데 그게 사실 그냥 기분 좋은 애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 집이랑 모든 동선이 다 나와 있으니까 주소랑 번호를 다 갖고 계신 거잖아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그 흔한 배달을 시키면서 민영 씨가 들어야 했던 말들입니다. 물론 모든 배달원들의 얘기는 아닙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집 주소와 번호가 노출되는데요. 민영 씨를 빤히 쳐다보다가 집안을 쭉 훑어보던 배달원. 혼자 사는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자 치근덕대기 시작했죠. 민영 씨뿐만 아니라 원룸촌에 사는 여성들에겐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거의 한 10분 넘게 문에서 대치한 적이 있었어요. 남성분이 같이 먹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계속 달랬대요. 가셔야 돼요. 가세요. 제발요. 막 제가 좀 이따 친구가 올 건데 막 온갖 말을 다 하면서 근데 그게 너무 저희한테는 공감된 일상이거든요. 가해자를 저희가 어떻게 보복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달래고 어르고 최대한 내가 얻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거? 저는 내가 뭔가 조심했다기보다 내가 그냥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사실 100번 이해가 가요. 저희도 그런 위험이 뭔지 아니까. 좀 무섭네요, 나는. 그래서 안 하고 싶었는데. 나 무섭네요. 심각하구나, 생각보다. 그지? 사실 엄마한테 말하지 못한 일이 이보다 더 많습니다. 걱정된다고 늘 품 안의 자식으로 둘 수만도 없는데요. 갈게. 월요일에 봐. 다시 봐. 응. 엄마는 더 따라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자주 봐도 이렇게 보내실 때는 아쉬운가 봐요. 그렇죠. 많이 하시죠. 보내놓고 다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죠. 진짜예요, 그것은. 다만 엄마는 오늘도 딸이 무탈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모녀는 서로를 걱정하며 안녕합니다. 민영 씨는 이제 혼자 있을 땐 배달을 시키지 않습니다. 택배는 같이 살지도 않는 남동생 이름으로 받죠. 그조차 얼굴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건 유난스러운 게 아니라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밖에 다니기 너무 겁나. 걱정하지 마. 넌 내가 지켜줄게. 아니 그러니까 나는 네가 안 지켜줘도 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여성은 신체적 약자지 인격적인 약자가 아닙니다. 지금 고시원들이 거의 한 반 정도는 비어 있대요, 지금. 일이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안 나가고 영적이니까. 거의 음악에 몰두를 하죠. 네, 본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여유로운 공간인 것 같아요. 오아시스 같은.